언덕 사이에 좁은 계곡 기슭에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보호된 지역에 있는 하나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영국 글래스톤베리와 그 주변의 신성한 풍경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처럼 보이는 이곳은 무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쉬지 않고 붉은 샘물이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일명 피의 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곳은 쉬지 않고 흐르며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물을 마시고 위안과 평화 그리고 영감을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사람들에 의해 성지로 여겨지며 이어가려는 많은 전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곳의 물은 아리마대 요셉이 최후의 만찬 때 사용한 잔을 이곳에 묻었고 그 후 땅에서 기적적으로 샘솟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물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본질이나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한 지구로부터의 선물로 여겨졌으며 따라서 이러한 신비하게도 끊임없이 수천 년간 지속적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은 무한한 생명력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물을 둘러싼 정원은 드루이드, 이교도, 그리고 기독교인 등이 수세기에 걸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웨일즈와 아일랜드 신화에서 영의 세계로 가는 관문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접촉점은 우물 덮개를 그 경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맞물려진 원은 물고기라는 뜻의 베지카 피시스로 알려진 상징으로 표현되는데 우물 뚜껑 디자인에서 창이나 칼은 이 두 원을 이등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설적인 아사왕의 검이었던 엑스칼리버를 참조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그가 인근 글래스톤베리의 수도원에 묻혔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 우물은 적어도 2000년 동안 거의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필립 라츠는 이곳에서 구석기 시대와 중석기 시대 것으로 보이는 수십 개의 부싯돌을 발견했으며 근처에서 철기 시대 도기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시대와 중세 시대의 것들도 최근 지층에서 발견되기도 했었던 것이죠. 2009년 엑서터 대학교 지질학부의 연구에 따르면 이곳의 우물은 베너드 샌지의 깊은 대수층에 의해서 그 물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물은 하루에 11만 리터라는 매우 경이로운 양이 샘에서 솟아나게 되며 가뭄 중에서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화철 침전물은 용이된 산화 제1철이 표면에서 산화가 되어 침전되기 때문에 물에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마치 온천처럼 물은 치유력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곳 우물에서 약간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와이스프링으로 알려진 또 다른 샘은 같은 대수층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무색이라는 점이 또한 재밌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대로 신화에 따르면 이 우물은 아리마대 요셉이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된 성배를 그 속에 숨겨두자 즉시 물이 붉게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한 전설과 함께 이곳의 우물은 성배의 존재를 둘러싼 수많은 추측과 풍요로움을 연결시킨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또한 물의 붉은색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용된 녹슨 철못을 상징한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우물을 기록한 맘스베리의 윌리엄에 따르면 물은 때때로 붉게 솟구쳐 올랐다고 합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이 우물의 물은 인간의 피와 같은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물은 붉고 헤모글로빈과 마찬가지로 응고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곳의 물은 따뜻한데 우물의 지하수가 지표면의 온도보다 따뜻한 경우가 많았으며 겨울에도 우물 근처의 장미는 피지만 멀리 있는 다른 식물과 꽃들은 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글래스톤베리의 홀리톤 트리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배 우물 정원에 핀다고도 합니다. 또한 이 나무에 대한 지역 전설에 따르면 앞서 잠시 언급한 아리마대 요셉이 그의 지팡이를 우물 근처의 땅에 박았을 때 그 지팡이가 뿌리를 내리고 나무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배로 인하여 생겨났다고 여겨지는 우물은 여러 창작물에 그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신기한 여러 전설들과 함께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병을 채워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자머리 분수 형태의 이 우물은 글래스톤베리 외곽에 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걸어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며 순환 산책로와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 고고학자는 이곳에 덮개를 설계하고 기증했는데 이것은 1919년 세계대전 이후에 기증된 것이고 그것은 고대 신성한 물고기의 상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심오한 상징은 정원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으며 존재의 이중성과 단일성에 대한 측면을 생각나게 하고 붉은 물은 정원을 따라 흐르며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심어 나무로 자라났다고 하는 가시나무에서 유래하여 확장된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그루의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봄과 한겨울에 꽃을 피우는데 그것은 또한 서부 콘월의 대서양 연안에서 북해와 동쪽으로 가는 두 개의 강력한 지맥이 만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우물과 정원은 1년 내내 열려 있으며 2001년에는 세계 평화의 정원으로 지정되기도 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이곳에 가신다면 자전거를 타고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용 주차장 말고는 오직 자전거만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오늘의 이야기처럼 덜 심각해 보이는 영상은 자극적이고 호기심을 위한 영상들에 비해 분명히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하실 것 같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모두 다루고 싶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영상도 재밌게 봐주실 분들이 주변에 계신다면 카톡이나 블로그, 기타 SNS에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